출신이죠. 백혜련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그 3명의 아직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뭐 지금 정치상에 비춰볼 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실제로 세 사람을 한마디로 패키지로 묶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저희 당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중요했던 것은 국민의 선택, 국민의 민심 지지도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다 능력과 자질 면에서 충분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사람들이다. 이런 민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에서도 그런 민심의 척도를 내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 신상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야당 측에서는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자질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때문에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독 좀 강경한 것 같은데 특히 이것이 임명 강행됐을 때는 향후 추경 처리라든가 정부 조직법 처리와 관련해서 전국이 급속히 좀 냉랭해질 가능성도 있어서요. 어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협치를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회 추경 연설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빠르게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도 야당들을 위해서 설득의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협치라는 것이 여당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도 정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닙니까? 또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 국익을 위해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함께 협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 관련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비검찰 출신인데요.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비검찰 출신이시기는 하지만 한국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명한 법학자이고 저번에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수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남다른 개혁성과 소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붙는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검찰 구성원이라든가 조직 내부의 부분에 좀 어둡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인권위원장을 지냈던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동안 검찰 개혁이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을 대변하는 행정부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외부 인사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데서는 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어떤 구조나 조직 같은 것이요 상당히 좀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들의 가장 민원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국가인권위에서 하고 수사 파트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이번에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법무부의 문민화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탈검찰화해서 문민화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에 과거 국가위원장 시절에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이랄까 견제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건수와 관련해서 좀 의문 제기가 있거든요. 그 대답이 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국가위원회 제가 그때 검찰 주치기도 있었지만은 예. 국가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 상당히 검찰을 드라이브를 거는 역할을 사실 했었습니다. 처리 건수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예. 그 당시에 국가인권회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환경,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단지 수치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가인권회가 그야말로 검찰에 대한 견제 조치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그 검찰 인사 말씀이죠. 뭐 좌천성 인사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에 그야말로 검찰 인사라고 한다면은 코드 인사, 정권 입만용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결국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이란 부분도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청와대와 법무부가 정말로 그동안 정권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책임을 지는 구조를 보이겠다. 이런 것을 좀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PD수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PD수첩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 안전히 무죄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무죄로 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지휘했던 지도부는 사실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 수사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검사장까지 다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죄까지 난 그런 수사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명백히 한 그런 인사였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 검찰 개혁이 재판에서 이를테면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모든 그 검찰 개혁과 인사의 근거로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PD수첩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서 원래 원 수사팀이 기소를 할 수 없다. 예. 임수빈 그때 당시에 부장검사가 사직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청와대의 그 코드에 맞춰서 후임 수사팀이 그 부분을 기소까지 하고 결국은 무죄까지 났던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 이 보통 좌천 인사가 검찰에서 난다 하더라도 정기 인사에 이제 끼워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좌천성 인사만 단독적으로 났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청와대고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히려 이게 사실 인사를 아무 말 없이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면 정기 인사 때 하는 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정기 인사한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속아내는 식의 인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그래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실한 개혁의 메시지를 줬던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인사는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도 이제는 검찰의 거수기 역할 한마디로 그런 행정적 위주로서 역할이 아니라 검찰을 견제하는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고 개혁의 발걸음을 맞춰갔다는 어떤 의지의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인사를 법무부 주도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공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주도로 했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차관은 임명돼 있지 않습니까? 차관 주도로 한 것이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상대적으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은 매 정부 때마다 빼들었던 칼입니다만 늘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검찰 출신으로서.
실제로는 어떤 개혁이든지 기득권 세력이 저항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 검찰이 생긴 지 69년이 됐는데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정말 최대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동안 정치권과 유착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개혁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검찰개혁이 단지 기습파괴와 검찰 인사에서 서열문화 개선 그리고 독립성만을 부여하면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착각을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단순히 그런 부분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법무부의 문민화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또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 정치적 중립성만이 아닌 다른 부분들까지 함께해서 총체적인 이게 개혁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비검찰 임명을 상당한 좀 개혁의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군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 신상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야당 측에서는 결국 인선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자질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때문에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독 좀 강경한 것 같은데 특히 이것이 임명 강행됐을 때는 향후 추경 처리라든가 정부 조직법 처리와 관련해서 정국이 급속히 좀 냉랭해질 가능성도 있어서요. 어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협치를 얘기했고, 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오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이 국회 추경 연설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빠르게 찾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도 야당들을 위해서 설득의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협치라는 것이 여당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들의 가장 민원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국가인권위에서 하고 수사 파트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번에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법무부의 문민화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탈검찰화해서 문민화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에 과거 국가위원장 시절에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이랄까 견제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건수와 관련해서 좀 의문 제기가 있거든요. 그 대답이 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국가위원회 제가 그때 검찰 주치기도 있었지만은 국가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 상당히 이제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붙는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검찰 구성원이라든가 조직 내부의 부분에 좀 어둡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인권위원장을 지냈던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동안 검찰 개혁이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을 대변하는 행정부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외부 인사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데서는 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어떤 구조나 조직 같은 것이요 상당히 좀 상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도 정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닙니까? 또 예.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 국익을 위해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함께 협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검찰 개혁 관련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비검찰 출신인데요.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비검찰 출신이시기는 하지만 예. 한국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명한 법학자이고 저번에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수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예. 남다른 개혁성과 소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출신이죠. 백혜련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그 3명의 아직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지금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실제로 세 사람을 한마디로 패키지로 묶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저희 당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중요했던 것은 국민의 선택, 국민의 민심 지지도였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다 능력과 자질 면에서 충분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사람들이다. 이런 민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야당에서도 그런 민심의 척도를 내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